파트 1. 미주리는 총에 대한 역사가 깊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2017년 1월 1일 월요일부터 Senate Bill 656 법안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만 19세가 되면 퍼밋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총기를 소지, 휴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은 이 날을 A Great Day for Freedom in Missouri 라고 말을 했어요. 미국의 캐슬 독트린이라는 법안이 있죠. 내 성은 내가 지킬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법안인 Stand Your Ground.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굳이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총기 사용을 합법화 시키는 것 같아요. Guns and Ammo 잡지에서는 미주리는 Top State for Gun Owners 라고 말을 했고 2008년에서 2014년까지 미주리의 총 관련한 살인이 다른 주의 평균에 비해서 47%나 많다고 합니다. 2014년 퍼거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8세의 경찰관인 데런 윌슨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청소년을 총으로 쏘았고요. 이 아이가 흑인 아이가 죽었어요. BBC의 신문에 나온 대로 제가 읽어보자면 다른 아이들처럼 그는 마리화나를 피고 술을 마셨다. 2014년 8월 9일에 시가리오 한 팩을 가게에서 훔쳤죠. 그렇게 해서 경찰이 총을 쏘게 되고 아이가 죽게 되는데 결국에 경찰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갈등이 악화되었죠. 이 지은이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미주리의 많은 사람들이 총기 소지가 많을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탐이라는 남자는요, 월마트에 바디용품을 사러 갈 때도 총을 소지하는데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을 했고요. 콜롬비아의 광고 컨설턴트인 좌는 프린트 공장이나 다른 외근 시 총기를 소지하는 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노스 캔사스시티의 스모킹 건스 바베큐의 주인인 엘레노어는 정부가 내 음식에 대해 규제하는 것보다 총을 갖고 자신의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더 반갑다는 말도 했고요. 물론 쇼핑몰에서 허리에 총을 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 자식을 데리고 가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흑인은 총을 차고 다니는 백인들이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베트남 참전 용사는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남자처럼 마초같이 터프해 보이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피해 다녀요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미주리에서 총은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입니다. 총은 셀프 디펜스, 애국심을 뜻합니다. 미국의 시골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높은 나라죠. 10만 명당 13명의 자살을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한국은 10만 명당 24명, OECD 평균이 11.5명이라고 합니다. 총기 소지에 대한 법이 강한 주는 자살률이 낮았죠. 총으로 인한 자살은 백인 남성과 아주 큰 연관이 있었습니다. 2015년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의 총 자살률은 19,161명, 전체 인구는 2779명. 그러니까 백인들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whiteness, 그러니까 백인의 생김새, 트래디션, 종교, 하다못해 음식까지 백인스러움이 표준인 것이고 노멀한 것이다 라는 것, 이것들이 브렉시트를 이끌었고 트럼프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2010년 부시 마스터라는 총 회사에서 캠페인 광고를 내보냅니다. 남자 카드라는 것인데요. 홈페이지에 가서 질문에 몇 개의 답을 하면 진정한 남자로 거듭난다는 요 남자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들이 좀 그래요. 두부가 고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타이어 갈 수 있나? 피겨스케이팅 따위를 관람하나? 당신의 라이벌 팀의 팬들이 탄 차가 당신 차보다 빨리 달린다.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좀 많이 유치한, 하지만 요 남부지방 사람들은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 1년간 유효한 남자 카드, 맨 카드가 발급되는 것이죠. 이 카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들이 쓴 권총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델명은 이거 어떻게 읽지? .223 Caliber Semi-Automatic Rifle. 이 캠페인이 시작하고 나서 미국의 진보 언론, 허핑턴 포스트, CNN 등에서 남자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총을 가지고 있음이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부시 마스터가 이 광고를 내리게 되죠. 카드에는 권리와 특권이라는 말도 새겨져 있는데 privilege라는 말은 미국에서 좀 쓰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총을 가지고 있는 백인 남성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신이 특권을 가진 계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백인 우월주의도 보이지 않게 저변에 깔려 있고요. 17세기 버지니아에서는 흑인과 네이티브 인디안은 총을 가질 수 없었고 오직 백인들에게만 허용했던 역사도 있고요. 총, 백인, 특권, 묘하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2014년 퓨 리서치에 의하면 백인이 흑인보다 2배 총을 더 많이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남성, 35세 이상, 공화당을 지지하는 자가 총을 더 많이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총을 든 백인 남성은 우리를 지켜주는 히어로 같은 타입이고 총을 든 흑인 남성은 범죄자일 것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스터디 교수님인 레오나르드 스테인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백인 근로자들이 인종차별과 남녀차별에 대해 여러 베네핏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의 메인,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60년대에 이르러 The Civil Rights, 여성운동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 마켓에서 경쟁을 해야 했고 그 시기에 임금과 제조업계 등이 가파르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 백인들이 이때부터 피해자가 되었다는 심리적인 굴욕을 느끼게 되는데 여성과 유색 인종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횡령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테인혼에 의하면 이 백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 이 사회에서 이제 힘과 권력을 가진 도시인 엘리트들을 향한 두려움을 장착한 총을 통하여. 사회학자 안젤라 스트라우드가 CHL Concealed Handgun License 클래스에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여기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냐면 백인이 총을 가지고 다니면 만약 주위에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정의롭게 싸우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이 인터뷰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차에서 내렸는데 편의점 앞에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가게 앞에 서 있다면 그때 내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거 자체가 나를 너무 편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루스라는 여자분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만약 10대 청소년 4명이 있어요. 백인 말고 좀 어두운 컬러의 사람들 있죠. 헐렁한 옷을 입은 전 그때 총을 안 가져온 것을 후회했어요. 스트라우드에 의하면 백인들이 상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색 인종에 대한 그런 불안감 같은 것이 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지은이가 백인이고 자신이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진심으로 백인들을 걱정을 합니다. 백인으로서 백인다움을 지키려고 하는, 즉 특권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인종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결국엔 그들 자신을 죽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챕터가 끝이 납니다. 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살률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요 미주리에서 자살률이 높고 미국 전체에서 자살률이 높은데 대부분이 이게 총으로 인한 그 수어사이드라는 말이죠. 미주리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그날 밤 술을 마시고 그냥 자면 되는데 그 정말 디프레스한 그 마음을 못 이겨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서랍에 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술 취한 겸 해서 자기를 쏘아서 죽입니다. 부모님은 한 10분 거리 되는 곳에 있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이 이제 죽은 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들이 20살, 21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이유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죽기도 너무 편하고 실수로도 잘 죽고 실수로 막 총을 떨어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한국의 자살률은 미국보다 10명이 더 많아요. 10만 명당.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죽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살한 이유들이 보면
지난 5년간 혹은 지난 10년간 폭행을 당했다거나 우울증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집단에서 분리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 간의 문제, 정말 아주 심각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가서 몇 년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사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학생들의 자살률도 너무 높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술김에 자살을 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맨정신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미국보다 더 많다. 저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한국의 자살률은 정말 심각하구나. 총을 사용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 심각한 문제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정말 이 도그마,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시키는 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덜 죽을 것이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뭐가 대체 문제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A Single Man이라는 짧은 소설을 샘플을 읽다가 너무 느낌이 좋아서 오늘 아침에 구매를 했고요. 조만간 화이트니스 나머지 파트의 리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